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게임이고요. 공포 게임 플러스 추리 플러스 미연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게임을 스트리밍 중이신가요? 스트리밍 중에는 특정 엔진들이 제외되는 모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트리밍 모드 역시 사건 현장과 범인은 랜덤으로 바뀌며 스토리 또한 일반적인 플레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스트리밍 모드로 클리어하면 엔딩 공략 모드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이게 플레이할 때마다 엔딩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명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이거처럼 요게 귀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내가 찾아서 데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게임이고요. 누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략집을 봐도 모릅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마이크 조정이 미숙하다 보니까 아이고. 너희는 너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왜 이렇게 빨라 씨바. 10월 25일 목요일 선택까지 8일. 정말 굉장히 기대했던 게임이라 가지고 제가 이걸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간만에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날씨였습니다. 맑기는 무슨.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는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진 없었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기로 갑작스럽담?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항상 내비게이션은 끊어 자꾸. 왼쪽 이거는 끊어야 돼. 일단은 내비게이션 음성은 어쩔 수가 없어.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맨날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은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지박제라고 쓰여진 표지판에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군.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오야, 흥분했잖아. 너무 흥분했어야.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은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땀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진짜 라디오에서 들어본 적 있는데 이거. 최연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게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뉴스트레이스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 긴장하셨나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주인공도 뉴 머시기의 PD인가봐요.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거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냥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하하,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트레이스는 신뢰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꽤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빵.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놈들을 한 대 쳐본다. 어쨌거나 저희는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뉴스트레이스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뉴스트레이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하지만 그 뉴스트레이스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나인 거다. 한심한 놈. 그나저나 이상하군.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설마 길을 잃어버렸나?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마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방향지시등에 불을 켰다.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그런 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안 그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그게 욕이야?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그게 욕이라고? 우리 주인공 순수하구나. 아직 욕이란 거를 못 배워봤나봐. 되게 순수하다. 아니 이 자식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를 욕이라고 하고 있어? 김 선배는 명백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뒷담화야 저게 어딜 봐서 앞담화지 임마.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봤다.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고 해서 이 김 선배 입을 다물게 할 수, 하다못해 내 의죽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나는 라디오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깨릭 빡빡빡. 가뜩이나 음산한 곳인데 라디오까지 이러니 오싹한 느낌 맞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갑작스레 나온 커브길에 나는 라디오역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삿길에선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할 뻔. 어이? 갑작스레 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하지만 방금 전엔 분명 커브길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워. 으악! 아 놀래라 씨.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드레일에 받아 사고가 날 뻔했다. 계속 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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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는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할 안개 속에서 벗어나자.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야, 이러지 마라. 좋아, 걸렸. 나 이런 빌어먹을 똥차가? 빵빵빵 3번 두들겼습니다. 크쏘. 이번 취재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머릿속으로 김 선배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 선배가 옳았다고 증명되면 난. 좋아,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났을 뿐이다. 어우, 이거 소리 되게 평소에 자주 듣던 소리네.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 내로 지박지역원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취재 일정이 꼬이게 생겨먹었군.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는 팀장님께 못 봤어.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하러 뛰쳐나온 놈에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할 건 해야 하니까. 뭐야, 왜 통화가.
어? 통화 불능지요?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던가? 따단딴.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외부와 연락은 되질 않았다. 되는 일이 없네 이거.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 할 듯하다.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할 것 같다. 아 주인공 이름 박준성이구나. 이름 있었네? 나 이거 모르고 있었어. 못 봤었다. 차는 일단 여기에 둘 수밖에 없겠군. 나 이씨인데.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그리고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련만. 휴대폰 안 터지는 거면 이미 외진 곳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직원? 소망 언덕마을. 소망 언덕마을이라. 아 항상 이런 게 좀 그래. 막 사랑마을, 소망마을, 뭐 우정 그런 두 글자 막 그런 마을들은 위험해 항상. 영화에서 보면 영화나 뭐 그런 데 보면은 항상 이런 데 위험해. 소망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도 막 수련회 이름에 사랑, 소망 막 이딴 거 들어가면은 되게 안 좋아. 그런 데가 무서워.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도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려는가? 너무 멀리 있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짜잔. 아니네.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 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악! 어우 야 분위기 봐. 저거 뭐야 근데 나무에 연갈시 매달려 있는데? 휴. 어느새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너 문과구나? 표현이 참... 야 표현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생각을 하지?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삐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매어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아 저거 천이야?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는 닭살이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가지마 임마. 그걸 왜 가? 여긴가 보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 저봐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일신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펴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삐걱거리는 창문들. 가를 쳐지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저장된다. 자동 저장이구나. 소망 언덕마을 8시 48분 저녁. 소망 언덕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단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실례함이... 샤. 뭐야 왜 이래. 머리 근데 머리 특이하다. 어떻게 그런 머리 스타일 가질 수가 있지? 저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수첩? 기독교인가 보다. 저 목 안에 십자가 목걸이 있는데? 십자가가 아닌가 저거? 아무튼 뭐가 있어 목걸이가. 그 수첩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사제라고 하기엔 근데 몰골이 조금 그런데?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내가 불러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흡사 마약 중독자를 보더니 그 남자는 나를 보고 슬쩍 웃어 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갔나. 그냥 동네 바보 아니야? 뭐야, 섬뜩하게.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뒤에 아무도 없네. 남자는 삐걱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낯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몇 분쯤 걸었을까? 여관.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에는 소망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곳에도 여관이 있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어서오세요 손님. 오른쪽 위에 뜨네 저거. 뭐라 해야 되지? 업적. 도전과제. 저거 원래 오른쪽 밑에 뜨지 않나? 위에 뜨네?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야 이것만 보면은 들어가기가 싫은데? 여기는 그렇다 쳐. 여기는 왜 이래? 이 검은 거 뭐야? 뭐 엎지른 거 아니야? 하지만 냄새가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이 사람은 눈빛에 생기가 있어. 이 사람도 목걸이에 차고 있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야 뭐야? 왜 이렇게 커? 남자 아니야?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이다. 한 명이시오? 방 드릴까? 그 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네, 전화요. 네,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아니, 이거 표정이 너무 그거 아니야? 아이고 이런. 아이고 어쩌다 이런 데 들어오셨대? 아휴, 하필이면 우리 여관이 들어와. 곧 인육으로 나갈 준비해, 청년. 이런 느낌 아니야? 오늘 고기는 맛있어 보이네? 풍족하게 먹겠어. 이런 느낌인데? 네?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대중교통이 있긴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니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수화기를 들어보인다.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외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그러게 인육대를 준비해야겠네. 아이고. 출장 오신 거요? 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건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에이,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 근데 이거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주인장의 옆에 종 보면은 할리갈리 생각난다.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에 가득한 눈으로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 주인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숙박기록부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푹 쉬다가 찌개로다가 푹 끓여지지 않을까?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그게 말이 돼?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별 수 없군요. 그럼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숙박 기록부에 내 이름을 적었다. 10월 25일 숙박일수 휴대전화 010-0000-00. 야, 준성이 희귀 전화네? 번호가 희귀한 번호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현금 없어요? 없는데요? 네, 얼마 없네요. 에잉,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서로 돕고 살자고? 그럼 나는 덱한테 고기 주는 거고, 몸으로다가 팔 하나 쑥 잘라서 주고. 나는 씩 웃는 여관 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숙소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 던지며 발을 디뎠다. 오야, 씨앗.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야, 여관에 TV도 없어? 여관에 TV 하나 정도는 있지 않아, 보통? 조만한 거라도? 적어도 바닥이 눕기가 불쾌하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바닥에 누워? 침대도 없어?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뉴스레이스 오보 논란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졌다. 나에겐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감 속에서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오만호 기자는 얼굴이 나오네? 김 선배는 얼굴도 안 보여주면서? 그거 하나로 뭔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만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얼굴은 근데 긍정적이지 않게 생겼는데? 겉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 입을 너무 이렇게 내리고 있어 불만이 많은 거 마냥.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아까 막 했던 어디선가 본 거 같다는 사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실종되면 말해. 그럼 레전드겠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한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볼 것인가? 좋아.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소년의 화원? 이건 오만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선물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소년의 화원. 잠시 망설이다 책을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셨다.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것을. 우악!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랐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666-666-6666? 레전드네 그냥. 야, 네 번호도 레전드다 야. 이거 주파수 안 터지는데 어떻게 보내 메시지를. 휴대폰에는 선택까지 8일이라고 쓰여진 문자만이 도착했었다.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봤지만 전파는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그게 말이 돼?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넌 왜 자꾸 어이 씨발 깜짝아. 아씨. 아 왜 내려! 왜 놓쳐 그걸. 뭐라는지 못 봤어. 폐교랬나? 폐교라고 본 것 같은데 폐교? 아 근데 얘는 왜 자꾸 노려봐? 얘 노려보기만 해. 뭐 하나 잘못되면 무조건 노려봐 얘는. 노려보는 게 그건가봐. 버릇인가봐.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그래 폐교 맞네.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아 왜 불 꺼? 왜 화면 흔들어? 놀랐잖아. 이씨.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두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형편좋게 두 개가 오류로다가 들어온다고? 어? 동그라미가 하나 추가됐어. 7일 선택까지. 벌써 아침인가? 6시 23분? 개빨리 일어난다.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 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일단 몸부터 씻자. 그래, 인터뷰하는데 냄새 날 순 없지.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콸콸콸. 말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 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의 피로가 좀 가신다. 나는 찌뿌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맞고 있었다.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간. 일찍 잠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의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빈말이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했다. 취재하기엔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지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자, 나가자. 폐교 가보자. 폐교 있나? 폐교. 오우 쉣.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선택까지 7일?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긴 이상할 지경이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알 수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 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다. 기분이 영 좋지 않구만.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있었다. 6시 23분에?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어.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푹 주무시면 뭐 어떡하려고요?
삶아버리려고요? 그냥 그대로? 어? 아 근데 무슨 6시 23분 아니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너는 대체?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이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깬 김에 근처 좀 둘러보려고요.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나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1시에 들어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1시요? 오후 1시?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1시 전에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구나. 저녁 취재를.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삼색 식당.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지는 건물 안에만 있다는 거고 일종의 통금 시간 비슷한 것인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아니, 나서려고 했다. 어? 그런데 내가 저 아저씨에게 취재 이야기를 꺼냈던가? 오? 오, 진짜네? 나 꺼낸 적 없는데 그런 얘기? 내 기억엔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이! 여관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 그 도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여기 폐교냐? 폐교네.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낯선 학교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운동장에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바람이 운동장에 모래를 휘저어 반사적으로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따갑게 치고 지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들어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온 거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야? 뭐지? 화이트데이? 순경님 쫓아오냐? 두유 마셔. 삼색두유. 삼색이 아니라 삼육두유. 삼육두유 마셔 빨리.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삼육두유 빨리 빨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럼 떠나 임마!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언가 홀린 듯 어디론가 걸어 들어갔다.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덮고 스며들어온다. 흡!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주변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도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난 쪽으로 흡!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기 힘들었다. 훅!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잘못 본 게 아니야.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야.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는 생기는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 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점육적인 대충 늘어놓은 고깃덩이처럼. 웁!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럼 참아줘? 손 위에 토하지 않을까? 그게 손해 아니야?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 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기이한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족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을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네가 미친 애야 씨발? 어느새 카메라 세팅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조사하면 되냐? 조사 한번 해보자. 가보자. 누구야? 사건 현장 조사 6시 57분. 신기하게도 수채를 보면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없다. 만약 내가 헛집은 거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된다.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듈을 찍어주자. 일단 전격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폐교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딛었다. 현장을 족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화면을 클릭하여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잡동살인들. 허탕이었다. 어찌된 겁니까 선배들. 최신식의 책상 위에 종이와 책이 늘어져 있다. 아 뭐야, 그냥 딱 눈에 띄는 것만 봅시다. 이거 뭐라 쓴 거야? 한국어인데? 조까 다붕 조까 사사 낀찌호 조까 미에미어 시크 악위 오 조까 죽겠다 나은에는 너의 흔적이. 눈에 띄는 화이트보드다. 화이트보드 자체보단 그 내부에 있는 글자 때문이다. 처음 보는 글자인데? 나는 그 글자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어느 나라 문자인지 알 수 없었다. 조까 요가보다 한국어인데 근데? 외국어라긴 한국어 아니구나, 이게 있구나. 나는 그 문자를 기록했다. 아 요렇게 6개 찾으면 되는 건가? 자, 계속 조사해볼까? 이건 뭐야? 액자. 어? 낡은 종이가 붙였었다. 그림이 영수증이었다. 기대는 안 했다. 시체를 봅시다. 처참한 시체가 책상 밑에 누워있다. 시체를 보니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관찰을 시작했다. 시체는 커다란 상처가 잔혹하게 새겨져 있었다. 고통에 몸부림친 건지 죽어있는 자세도 기이하다. 그 죽음의 순간이 떠올라 구역질이 올라온다. 나는 시체에 대해 빠르게 기록했다. 자, 이거 책은 뭐야? 종교 서적 위에 놓여있는 노트다. 죽은 사람이 쓴 듯한 유서가 놓여있다.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겁에 질려 있었다. 이건 중요한 단서다. 나는 그 내용을 기록했다.
겁에 질려 있었다. 이거 2개 하면 끝인가 보다.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거 가위 아니야, 가위? 딱똑.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식 같은 건가? 종교에 따라서 그림을 통해 중요한 의식이라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한 죽음이라면 도대체 이 그림은 무슨 의미였을까?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조까. 자, 계속 조사해볼까? 동물이야? 비둘기야? 뭐야? 돌이야? 동물의 사체가 처참하게 놓여져 있었다. 한때 생명이었던 작은 동물은 피범벅이 되어 죽어있었다. 동물 재물이라. 이건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나는 기록을 마치고 물러섰다. 끝이네. 그냥 이것만 중요한 것만 보면 끝이네. 좋아.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그래?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날 특종으로 이끌어줄 것들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길 나가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휴대폰을 폼에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옷깃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야 이거 이 상태로 걸리면 내가 범인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망할.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다. 나뿐 아니라 내 뒤에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야 이쁘다. 그리고 나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아, 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임마. 사람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걔가 범인일 수도 있지. 저기, 거기서 지금 뭐야, 직원 쓰려고? 직원! 절개! 으악! 응? 잠깐, 왜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끔찍한 살인 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좋은데? 자... 잠깐!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다가오지 마! 너 누구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저 뒤에 시체는 뭐고? 박준성. 그 사람은 시체입니다. 하이.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 내려놓으시. 다가오지 말라고! 악! 찌리. 전기 충격기가 퍼렇게 빛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여보였다. 이 여자 정말 자칫하면 날 지져버릴 기세다. 대화한다. 살펴본다. 전기 충격기를 든 여자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는 몸이지만 강인한 아우라가 풍겨져 나온다. 그 아우라는 단순히 전기 충격기를 들고 날 노려보기 때문은 아니지. 나는 대화하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동네 사람이세요? 이윽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전 방송국 PD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을 여기 두었을 텐데. 무슨 수작이야! 아! 씨발! 뭐 하는 거야, 씨. 씨. 온몸을 관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을 구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다. 아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린다. 아직도 몸에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여자야! 명함?
그럼 뭐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까? MBS 시사부 PD 박준성? 네, 제가 그 박준성입니다. 진짜 PD였어요? 그럼 PD죠 뭐겠습니까? PD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아, 품에 손 넣고 다가갔어? 야, 그럼 그럴만하지. 네가 잘못했다, 준성아.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게 팩트다, 준성아. 지금 사람을 죽일 뻔해놓고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겁니까? 전기 그 충격기 정도로 사람 안 죽진 죽어, 임마.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그래, 임마.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되려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는 이물질을 털어냈다. 평소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냈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사진 찍었는데요?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막 그런 건가? 뭐시기가?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안 터집니다.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대박 특종 따야죠. 우리 기자들이 막 돈 먹고 사는데 이래야죠 뭐. 그러면은 뭐 경찰한테 다 넘기면 우린 뭐 먹고 삽니까? 아, 그건 현장 도전! 했어요 임마. 사진만 찍었어요. 장갑도 꼈고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기본 지켰어요. 방송국 양반들이란. 안 그래도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네. 아, 참 잊고 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기엔 기이하게도 통신도 두절된다고 했었는데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그러자 나는 앞서 나가는 여자의 뒤를 천천히 뒤따랐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거지? 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준성아? 그러게 근데 무슨 폐교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얘는?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건 아닌 듯하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였다.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그 박준성입니다. 근데 그쪽은 뭐 하시는... 여자가 어느새 꺼내든 명함을 내밀었다.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였다. 한세희 법률사무소. 자기 이름 내걸었네?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네. 나루오도 법률사무소세요? 한세희 변호사? 간호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 적혀있어 놀란 나는 다시 여자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내 나이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라니.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왜 역전재판 보면은 17살인가? 18살인가? 그때 16인가? 17인가? 아무튼 그때 검사 데뷔한 애도 그래서 있는데 뭐.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저랬으니까.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안 알려줄 건데요? 제가 왜 알려줘야 되죠? 단순 추측이지만 제 경험상 저런 기이한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돼요. 종교적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종교죠 뭐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종교인데. 그렇다고 봐야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으쓱 잘한아. 한세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세희를 지켜보다 문득 세희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마을까지 온 걸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희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없는데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끊기는데요? 뭐 그러죠. 그럼 세희 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아씨,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너 막 사건 흐트러주는 거 아니야? 조사 못하도록?
네가 범인이지? 아, 네?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에 놀란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한세인은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다.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인은 잠시 멈추더니 아,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너나 하지 마세요, 이씨.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꼭 한마디 더야 한마디. 아, 참말로다가 꼭 저 한마디. 한마디 좀, 입 좀, 아유, 거참.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희가 건넨 명함에 눈을 돌렸다. 나로도 법률사무소.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젊고 건방지는 뭐라고? 젊고 건방진 엘리트라는 건가? 나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발을 돌렸다. 보통 명함을 반으로 접어? 그냥 놓지 않아? 그걸 접어?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긴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바로 빠져나가자. 수첩을 또 떨어뜨렸어요? 아유, 준성아. 뭐야, 얜 또. 어? 현장에 돌아와 수첩을 주워든 나는 그대로 몸이 멈춰버렸다. 나는 눈을 부비고 다시 한번 앞을 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거기엔 웬 어린 소녀가 있었다. 나무 천국사불. 나무 천국사불은 뭐야, 임마. 나무 아미타불이지. 나무 천국사불, 이지랄. 소녀는 눈을 감을 채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나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너 얘 눈에 거기서 생기가 뭐해? 없네. 어? 거기서 뭐 하냐고. 그게 낯게 깔리는 그러나 명백한 호통이었다. 나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가 시제 앞에서 어른인 나를 혼내고 있다. 이건 그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 위험해. 몰라? 그래, 위험해. 나와, 임마. 어린애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린 놈의 새끼가 나와 빨리. 위험해? 내가 들어도 멍청해 보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따라와. 어우, 야, 잠깐! 덩치에 비해 힘이 센 소녀였다. 나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순순히 같이 가지도 못하는 실로 어정쩡한 상태로 이 소녀를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꽤 멀리까지 끌려와 버렸다. 그만 좀 해! 뭐야 도대체 너? 이름. 박준성. 너 뭐? 이름이 뭐냐고. 박준성인데 그럼 넌? 최실이. 시리야. 시리야 엄마한테 전화 걸어줘. 띠링. 시리야 사랑한다고 말해줘. 띠링. 시리야 내일 8시에 깨워줘. 띠링. 가위로 오린 듯한 짤막한 대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최실이.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이름이다. 신경 쓰이지 당연히. 이름이 실인데. 실이야. 띠링. 당연히 신경 쓰이지 않냐? 이름이 실인데? 이름의 소녀를 살펴보았다. 중학생? 정말 많이 쳐줘야 고등학생? 얼굴은 제법 귀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어딘지 모를 아우라에 묻혀 눈을 띄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색이라도 한 건지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 학생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너의 학교니? 사건 현장에 멋대로 들어가고 살인범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네 앞에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여기에 그래? 살인범은 없어. 없다고? 네 앞에 있는데?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잔넨 진짜 없었답니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치시리는 입을 열 기색이 없다. 그래서 입술 봐. 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결국 내 쪽에서 다시 되물었다. 상대하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아이고.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역귀? 역귀는 그거 아니야? 역병 퍼뜨리는 거? 무슨 역귀가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갑자기 말 멈추지 말고 그 역귀라는 게 뭐라는?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저주 퍼붓고 있네. 어? 살고 싶으면 나가. 나가라고?
300명 빼고 나가? 나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최시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시리를 붙잡았다. 야,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내가 왜 죽는다는 건데? 혼이 비정상이 돼. 너 씹덕이니? 시리야, 너 씹덕? 욱 씹. 혼이 뭐? 나 어우, 씹덕. 우욱. 중이병 걸린 씹덕 특. 쿠쿠. 네 왼손에 흑염룡 잠들어 있니, 시리야? 욱 씹. 기싸움에 밀려 최시리를 놓고 만다. 뭐야, 이 꼬맹이. 흑염룡이. 놈들이 널 죽일 거야. 어우, 그 놈들이 뭔데? 뭐 악마야? 뭐 악마 막 루시퍼, 뭐 천사 루시퍼, 아니면 뭐 악마장, 루시퍼는 악마구나. 뭐 사탄 루시퍼 이런 애들이 죽이려고 그냐? 놈들? 난 경고했어. 분명히. 네? 최시리는 낮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다. 나는 잠시 최시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 미연씨처럼 내가 좋아하는 애를 고르는 게 아니야. 인간을 찾는 거지. 미연씨보단 추리입니다. 추리가 중점이지. 미연씨 마냥 나 시리 맘에 들어. 나 시리랑 나갈래. 하면 조진단 말이야. 뭐야 도대체? 내가 죽을 거라고? 놈들에게? 말하는 걸로 봐선 딱 크게 된 아이 같다. 동네 바보 같은 그런 거. 그런 주제에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괜히 찝찝하게 만든다. 됐다. 동네 바보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나는 찝찝함과 불쾌함을 애써 털어버리고 걸음을 옮겼다. 거기 잠깐만요. 응? 또 누가 있네? 이 마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기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체린이 이쁘다. 얘가 좀 더 변호사같이 생겼는데? ESC 있구나. 이건 뭐야, 느낌표? 아무것도 아니고. 유채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부티나는 옷을 입은 그림으로 그릴 듯한 전형적인 부잣집 미인 아가씨다. 90년대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역할로 한번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해버렸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비해 나의 자세는 꽤 젊어 보인다. 많아야 20대 중반? 마치 잘 나가는 신인 여배우를 연상케 하는 거야.